그럼 이걸 좀 바로 붙여서 좀 여쭤볼게요. 어제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부활 이유가 민심 청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민심 청취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민심을 잘 듣겠다, 청취하겠다. 그동안 좀 부족했는데 그걸 보완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네. 당선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일단 그 민정수석실 신설 관련된 얘기 하기 전에 네.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. 아니 그 민심을 청취하면 뭐 합니까? 그대로 본인이 바뀌어야 예. 되는데 본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 백약이 무효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뭐 총선 그 참패한 이후에도 네. 국무회의에서 국정기준 옳다라고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그 성에 지금 갇혀 있는 거기에서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도 네. 지금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각종 이제 뭐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라든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네. 이런 거 관련돼서 사정기관들을 좀 더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것 쪽에 더 방점을 많이 찍고 있잖아요. 의혹의 눈길을 갖고 있다. 그럼요.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민심이라는 것을 민정수석실 통해서 청취하나요? 오마이 TV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시민단체라든지 야당 자주 소통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민심 아니겠습니까? 그 민정수석실도 하나의 또 대통령실의 그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?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참모니까. 예, 그 민심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 왜곡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래서 그것이 그런 패단이 또 잘못 패단이 네. 사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예, 우병우라는 그 민정수석이 각종 사정기관 동원해 갖고 사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. 그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잖아요. 거기에 같이 그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렸던 그 김규현 지금 저 민정수석 임명자가 네. 그것도 그 우병우 사단 아닙니까? 네. 김주현. 예, 네. 김주현. 네. 네. 그런 의혹, 저 의구심들이 더 지금 가져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. 결국은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민심을 청취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뭐 많은 매체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 왜 검사 출신을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그 오비일학하는 거죠 또. 그리고 그분이 이력을 네. 보면은 법무부의 감찰국장도 했고 네. 또 대검의 차장도 했고 특수부 활동도 했고 음. 그 인사관리 전문가예요. 이렇게 그 이력들을 보면 예. 결국은 민정수석을 맡아가지고 그 5대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검경이라든지 감사원이나 국정원, 네. 그 국세청 등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또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. 그 천병 노릇할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우려의 지점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선 패배 결과와 그 이후에 지금 민정수석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총선 패배 이후에 지지율 안 나온다. 레임덕 가는 거 아니냐. 네. 그러면은 레임덕으로 가더라도 내가 권력을 좀 쥐고 있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들을 통제해야 된다.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민정수석을 내 옆에 둬야지 내 의지를, 내 뜻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다 전달하고 휘어잡을 수 있다. 이런 판단했다.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해석들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하나씩 해석해 보면 그렇잖아요. 네. 그 민심은 사실 아까 우리 저기 얘기한 것처럼 네. 뭐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취하면 될 일이고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것은 그런 민심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심판이잖아요. 그럼요.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을 그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하면 민정수석실의 그 검사 출신 수석을 앉힐 것이 아니라 네. 오히려 특별감찰관도 빨리 국회 요청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 같은 건 왜 설치 그렇게 안 합니까? 그러니까요. 말만 그렇게 많이 네. 하다가 설치는 안 됐어요. 결국. 예, 그리고 그 이유가 네. 그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어가지고 폐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.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도 공약 파기한 거잖아요. 그렇죠.
그렇죠. 그 논리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죠.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댄 게 국민들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검사 출신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민심 정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뭐 바뀌겠다 인사 그러니까 총리도 바꾸고 참모진도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바뀌고 민정수실 부활시키고 총리는 아직까지 안 바뀌었고 네. 뭐 총선 이후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. 바뀐 게 없죠.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. 네. 국무회의 때 국정기준 옳다고.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민심은 국정기준을 바꾸라는 것인데 네. 소통이 잘못됐다라고 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거거든요. 본인이 바뀌기 전에는 뭐 네. 다른 게 뭐 그리고 사실 그 인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수단이잖아요. 메시지고.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야당과의 협치를 진짜 할 것이냐에 대한 신뢰이고 그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가지고 네.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총리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현재 국면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면 네. 이제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.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뭐 교체된 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네.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안에서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네.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. 음. 그걸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민심 정치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우려하는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아니냐 이런 오해만 사고 있고 네.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 대표에 얘기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도 그런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인사 아닙니까? 그 과거에 그 김주현 검사 시절에 보면 한명수 전 총리 수사도 했었고 맞아요.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죄로 그 뭐 고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때 대우건설 전 사장, 네. 대우건설 네. 사장도 막 수사했고 그런 검사의 이력이 또 있는 사람이거든요. 예. 그저 중앙지검 3차장 검사할 때 네. 특수부 활동도 했던 그런 그 검사의 이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요직을 거쳤고 음. 다시 돌아와서 민정수석,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까지 가 있다. 결국 민심 청취보다는 정권을 어떻게 하면 보위할 거냐, 윤 대통령 법적인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. 민정수석실 부활에는 맨 처음에 법률수석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이름만 민정수석실 해서 민심 청취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